아름다운 곳엔 반드시 슬픈 역사가 있다고 했던가. 제주 곳곳에는 제주섬의 아픈 역사가 있다. 바로 일제시대 진지 구축을 위해 일본군이 뚫어놓은 인공동굴과 경납고, 대공포 진지 등 일제 전적지가 그것이다. 일제강점기 제주도 전역을 요새로 만들었던 일본군. 해안과 산악지대를 막론하고 제주도 전체를 진지로 구축했다. 그 수가 워낙 많아 현재까지도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정도다. 아름다운 풍경에 가려진 슬픈 역사. 일제 전적지는 일제시대 제주의 참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다. 사발 모양의 분악으로 화산 지질학의 축소판으로 불리우는 송악산. 이곳에도 슬픈 역사가 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송악산 일대는 일제시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이 일대가 하나의 거대한 요새였다. 1926년에 시작, 약 10년간 공사 끝에 완성한 알뜨르 비행장. 이 비행장이 처음 활용된 것은 1937년 중일전쟁 시 이곳에서 발진한 폭격기가 상하이까지 날아가 작전을 수행했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일본군이 폭파하는 바람에 뻥 뚫려버린 탄약부터 4.3 당시 예비 검속에 의해 민간인이 학살당했던 곳이기도 하다. 알뜨르 비행장과 인접한 대공포 진지. 원형으로 만들어진 이 진지는 미그남의 공중폭격에 대비했던 것이다. 송악산 주변에는 대공포 진지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지하요새 또한 있었다. 일본군이 구축한 진지 중 최대 규모로 파악된다. 알뜨르 비행장, 어뢰정 기지와 함께 핵심을 이루는 송악산 일대 군사시설. 일제강점기 국내 최대의 군사요새다. 이 알뜨르 비행장은 1937년 중일전쟁 때 일본군에서 상당히 중요한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일본이 당시 상하이 폭격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일본 그 폭격기들이 이 알뜨르 비행장에 와서 여기서 이제 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연료도 충전을 시킨 다음에 상하이 폭격에 나섰던 그런 흔적들이 기록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알뜨르 비행장은 중일전쟁을 전후한 시기, 그다음 태평양 전쟁 시기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그런 그 비행장이기 때문에 송악산 그 중허리 쪽에 상당히 많은 갱도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뜨르 비행장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군이 제주에 진지를 구축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의 정세가 불리해지자 미 연합군의 일본 본토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1945년 2월 9일 일본 방위 총사령관은 미군의 일본 본토 상륙에 대비해 길목 차단을 위한 작전을 수립한다. 그중 제주도에 수행한 작전이 결7호 작전이다. 일본군은 1945년 1월 1,000명이던 제주 주둔군을 4월 7만 5천 명으로 늘리는 등 진지 구축에 힘을 기울였다. 태평양 전쟁 중에서 1944년 7월 달에 사이판 섬에 있는 일본군이 전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해 10월에 비율빈에 상륙하고 또 그 다음에는 유항도에 상륙하고 오키나와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본 군벌들은 장차에 가서는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에서 대륙과 한반도의 동맥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상륙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주 방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 군벌들은 조선에 있는 군사령부를 제17 방면군으로 개편하고 여기 제주도에 58군 사령부를 설치해가지고 무려 74,781명의 대군대가 제주에 상륙해서 최후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군 차단을 위한 최후의 저지선으로 여기고 일본군은 온 섬에 진지를 구축한다. 어승생학을 본부로 동부와 서부로 나눠 지하에 진지를 구축한 것이다. 당시 제주도 병력 기초 배치도를 살펴보면 대정 일대 서부 지역은 주진지로 26,000여 명이 주둔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공세 준비 진지로 24,000여 명, 성산 일대 동부 지역은 유격 진지로 9,000여 명이 주둔 섬 전역이 요새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군의 절박함은 송악산 1호 동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호 동굴은 전쟁 당시 일본군이 미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판 동굴로 자살 특공대 어뢰정을 숨겨놨던 장소다.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동굴은 15개로 1호 동굴이라 불리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동굴은 물론 어뢰정 출격터 등이 남아 일본군의 패악을 전해주고 있다. 바다 쪽으로 보게 되면 거기가 미군이 제주도를 향해서 이제 진주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올 그런 지역으로 상징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송악산 그 해안가 쪽에 보면 소위 카이텐이라는 그 자살 특공대 특공기지가 그 건설되어 있었는데 그 흔적이 지금 뚫려 있는 굴들이고요. 하루 수백여 대의 비행기가 뜨거워지는 속칭 정뚜루 비행장 주변에도 일제 잔혹했던 흔적이 있다. 섬의 머리라는 뜻으로 이름지어진 제주시 도두봉.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96사단이 주둔했던 전진기지로 일본 육군이 만든 정뚜루 비행장과 가까운 탓에 군사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지역이다. 현재 이곳에서 발견된 일본군 갱도는 모두 4곳. 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갱도는 이 굴로 총 길이가 90m에 이른다. 갱도 내부에는 크고 작은 공간이 서너 개 만들어져 있는 데다 벽면에는 갱목을 세웠던 흔적과 등잔홈 등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에 제주시 이 산천단 일대에 그 본부를 두고 있었던 이 96사단입니다. 이 96사단 관할 지역인데 그 도두봉이요. 근데 이 도두봉 바로 인근에 1942년도에 건설된 정뚜루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그 알뚜루 비행장과 연관된 그런 그 군사 시설과 마찬가지로 이 도두봉에 있는 갱도들도 정뚜루 비행장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군사 목적으로 그렇게 갱도가 뚫린 걸로 보입니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평화박물관. 일제강점기의 슬픈 역사를 되짚어보기 위해 지난 2004년 문을 연 박물관이다. 일본군이 파놓은 땅굴 진지 중 최초로 공개되어 활용되는 것이다. 굴을 팠던 도구와 군수품, 당시 문서와 사진자료 등이 전시돼 있다. 이곳이 박물관으로 탄생하게 된 데는 관장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체가 전부 소개가 비어 있습니다. 출입구가 17군데인데 전부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안의 구조는 대강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전진기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태평양 전쟁 말에 미군이 상륙에 대비한 일본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지였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공기만 계속 올라옵니다. 여기 보면 일본군 기가 작죠, 이렇게. 제주섬에서 가장 먼저 갱도 구축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마오름. 알뚜루 비행장 건설과 맞물려 구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마오름의 갱도는 3층 구조로 미로처럼 연결돼 있으며 현재 300m 구간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다. 당시 갱도 구축 과정 등을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들. 절체절명의 전운이 감돌았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역사 교훈의 장소다. 전쟁의 비참함을 보고 그 비참함 속에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주도가 이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되는데 바로 이 평화의 섬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저 자신도 느끼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은 세계인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수악산 이 알로름 일대가 군사 유적으로는 제주도에서 가장 잘 남아 있는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아마 한국 내에서도 그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보존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 그 보존이 된 위에 어떤 문화재 정비, 그리고 어떤 그 역사문화 관광을 위한 그 활용 방안이 마련돼 가지고 평화 교육의 그런 참 좋은 공간으로 이용되었으면 합니다. 지나간 역사는 미래를 밝혀주는 거울이다.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으로 원섬이 일본군에 의해 요새화되었던 제주. 폭풍 같은 세월을 헤쳐온 일제의 전적지는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흔적이다. 이러한 역사의 흔적은 이제 평화교육의 장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는 일제의 전적지들은 지나간 역사의 아픔을 이겨내고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는 평화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